F1의 여름 휴식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프랑코 콜라핀토는 알핀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며 이미 카테고리 밖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마틴은 에이드리언 뉴이가 2026년형 차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년을 희생한 것이 즉각적인 성능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했죠. 한편 루이스 해밀턴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 정원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이 페라리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더 많은 스프린트 레이스와 심지어 리버스 그리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렇듯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프랑코 콜라핀토는 지금 F1 커리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잭 두한이 떠난 알핀의 자리를 맡은 이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몰라 실버스톤 그리고 최근 헝가리 피렐리 타이어 테스트까지 굵직한 실수를 연이어 범했습니다. 2024년 윌리엄스에서 속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새 팀에서의 불안정한 출발은 2026년 그리드 잔류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매니지먼트 팀은 이미 F1 밖 대안을 모색 중이며 인디카나 내구레이스 세계선수권 위시 같은 카테고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의 잔류는 확정됐지만 두드러진 성적을 낼 거라는 기대치는 낮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상당한 반전이 필요합니다. 아스톤 마틴은 미래를 향한 전략을 분명히 세웠지만 그만큼 당장의 대가도 치르고 있습니다. CEO이자 팀 대표인 앤디 코웰은 3월에 합류한 에이드리언 뉴이가 전적으로 2026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의 AMR25는 이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직접적인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상태죠. 코웰은 만약 뉴이가 2025년 모델에 집중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밝혔지만 이번 선택이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혼다 엔진과 함께하는 규정 변경의 시대에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결정은 F1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고전적인 딜레마입니다. 현재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성적을 희생하고 미래의 큰 도약을 노릴 것인가. 최신식 시설과 강화된 기술진을 갖춘 아스톤 마틴은 뉴이가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26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알론소와 스트롤은 상위권에서 꾸준히 경쟁하기 어려운 패키지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2시즌 뒤에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2026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2025년을 희생한 이 선택은 전략적 실수로 기억될 위험이 큽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에서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주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트랙 위 성적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말이죠.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7호의 챔피언의 계약서에는 마라넬로 기준으로 매우 드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연장 여부를 전적으로 드라이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방 옵션입니다. 즉 2026년 이후에도 계속할지 말지는 오직 해밀턴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이 조항은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해밀턴이 만들어내는 상업적 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합류한 이후 페라리는 라이선스 상품 판매 증가, 글로벌 팬층의 참여 확대, 브랜드 노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해밀턴은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동시에 전략적 의문도 남깁니다. 가령 2026년에 해밀턴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페라리가 드라이버 라인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때 해밀턴이 잔류를 선택하면 팀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밀턴 입장에서는 완벽한 상황입니다. 만족하면 계속, 그렇지 않으면 아무 제약 없이 떠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계약 조건은 페라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트랙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와 글로벌 이미지를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 큰 위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던 페라리가 미래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드라이버에게 넘긴 셈이니까요. 반대로 해밀턴이 완전히 차에 적응하고 2026년 우승 경쟁을 펼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페라리 스스로 그가 옵션을 행사해 2027년에도 남기를 바랄 겁니다. 결국 이건 상호 배팅입니다. 페라리는 역사적인 드라이버의 이미지와 잠재력에 투자하고 해밀턴은 페라리가 우승할 수 있는 차를 줄 수 있다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죠.
다만 모든 건 결국 페라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듯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또 한 명의 슈퍼 챔피언이 페라리 손에서 빛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F1 시 이 EMEO가 레이스 주말 형식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F1의 매력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더 과감한 아이디어도 열어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특히 두 가지 제안이 눈에 띄었죠. 이제 스프린트 레이스 확대와 그 경기에서의 리버스 그리드 도입입니다. 현재 F1은 한 시즌에 6번의 스프린트 주말을 치르고 있지만 도메니칼리는 이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프린트 형식이 이미 일정에 자리 잡았고 프로모터들도 더 많은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도는 단순합니다. 팬들에게 더 많은 경쟁 콘텐츠를 제공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제안, 리버스 그리드가 진짜 논쟁거리입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예선 성적의 역순으로 출발 순서를 정해 가장 빠른 차들이 뒤에서 출발해 추월하며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추월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F2와 F3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이를 F1에 도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톱팀들은 사고와 장비 손상 위험 그리고 스프린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일요일 본 레이스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더 치열한 접전은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스프린트의 문제는 단순히 형식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죠. 현재 스프린트는 배점이 적고 챔피언십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상위 8명에게만 각각 8점까지 주어지니까요. 하위 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저 결과에 의미를 두기 어려운 하루 더 달리는 날일 뿐입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이 점수들이 타이틀을 좌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위험 차량 손상, 예선 참가의 지장 등을 감수하며 달릴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 드라이버들이 이미 스프린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프린트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진짜 추월이 가능한 서킷이어야 의미가 있죠. 모나코처럼 트랙 액션이 제한적인 곳에서 스프린트를 치른다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흐름이 좋은 치열한 경합과 실질적인 포지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도메니칼리와 팀들 그리고 팬들이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F1을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다른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프린트 확대와 리버스 그리드 도입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변화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모든 뉴스의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선 채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